아직 늦가을이지만 이제 겨울 산행 준비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등산과 백패킹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딱 준비할 시기죠. 매년 인기 있는 동계 아웃도어 의류는 빠르게 품절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 산행에서 더 중요한 레이어링 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산행에서 보온성과 활동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레이어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아우터로 구성됩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땀을 피부로부터 빠르게 흡수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미드 레이어는 베이스 레이어에서 배출된 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공기층을 형성하여 체온을 유지하며, 아우터는 바람과 눈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체온을 유지하며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덥다 싶으면 바로 벗고 춥다 싶으면 바로 입는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게도 한국인들 중에는 괜찮겠지? 하며 더운 와중에도 참고 있거나 추운 와중에도 옷을 바로 껴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 산행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산행 중에는 체온이 오르면 미드 레이어나 아우터 레이어를 조절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행 중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즉시 레이어를 조정하지 않으면 속옷까지 흠뻑 젖어 추위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땀 관리에 있습니다. 면 소재는 수분을 잘 흡수하지만 건조 속도가 느려서 체온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겨울 산행에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땀은 체온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산행을 해보신 적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젖은 옷은 건조한 옷에 비해 최대 42%까지 더 많은 열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체온 저하가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도 2배 이상 걸린다고 하니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베이스 레이어가 꼭 필요합니다. 베이스 레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크게 메리노울, 폴리에스터,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이 있습니다. 메리노울은 보온성과 흡습성이 정말 뛰어나서 체온 유지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 소재라 피부 자극도 적고 악취도 덜해서 장시간 산행 시에 특히 좋습니다. 폴리에스터는 땀이 빨리 마르고 가볍고 부드러워 활동량이 많은 등산에 적합합니다. 땀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체온 유지도 잘 되는 편입니다. 가격대도 메리노울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겨울 산행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소재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소재가 있는데요. 바로 등산 동호인들 사이에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이 소재의 특별한 점은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고 바로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이 적용된 베이스 레이어로 유명한 브랜드는 노르웨이의 브린제입니다. 브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망처럼 보이는 망사구조 디자인인데요. 처음 보시면 이걸 진짜 입어도 되나? 싶으실 수 있지만 실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메쉬 구조는 피부와 그 다음 레이어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체온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미드레이어는 크게 플리스, 합성 충전재 패딩, 다운 충전재 패딩, 그리고 하이브리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슐레이션 레이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플리스는 원래 양털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은 양털의 보온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소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에스터 원단을 긁어서 보풀을 일으켜 보온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플리스는 가볍고 따뜻하면서도 통기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특히 땀이 많이 나는 고강도 활동에 적합한데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합성 충전재 패딩입니다. 다운 충전재 패딩처럼 보온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인공 소재를 충전재로 사용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젖어도 보온성을 잘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플리스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습한 환경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변덕스러운 날씨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실용성 때문에 대부분의 등산 환경에서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어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아크테릭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합성 패딩 제품군을 강화하면서 최근 국내외에서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운 패딩은 거위나 오리의 깃털과 솜털로 충전재를 만드는데요. 무게 대비 보온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게다가 압축성도 매우 좋아서 배낭에 넣기에도 편리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에 젖으면 보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건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 패딩은 이러한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새벽 일출 산행처럼 날씨가 맑고 건조할 때 체온 유지 용도로, 또는 대피소나 텐트 내에서 취침 시에 일교차가 큰 새벽, 저녁 시간대 보온용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제품은 앞서 설명한 소재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조합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등판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가슴이나 배 부위처럼 보온이 중요한 곳은 합성 충전재를 사용하는 식이죠. 아우터의 주요 역할은 바람, 비, 눈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우터는 크게 하드쉘, 소프트쉘, 보온쉘로 나뉘는데 다양한 산행 환경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드쉘은 방수와 방풍 기능이 탁월하며 흔히 고어텍스 자켓으로 불립니다. 2레이어, 2.5레이어, 3레이어로 나뉘며 레이어가 많을수록 견고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가벼운 산행이나 일상적인 용도로는 2레이어나 2.5레이어가,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산행 시에는 3레이어가 적합합니다. 특히 하드쉘에는 겨드랑이 부분의 벤틸레이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체온과 습기 조절이 용이해 장시간 산행에서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쉘은 하드쉘보다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 활동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완전 방수는 아니지만 바람을 막아주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가벼운 눈이 오는 상황에 적합합니다. 특히 짧은 거리 근교 산행이나 트레킹에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 이러한 용도로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하드쉘에 비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소프트쉘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소프트쉘 제품군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보온쉘은 방수성과 보온성을 겸비한 아우터로 무겁고 두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파카라고 부르죠. 경량 패딩이 미드레이어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보온쉘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지속적인 보온이 필요할 때 외부 레이어로 착용합니다. 두껍고 부피가 큰 보온쉘 자켓은 배낭에 휴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 용도로는 체온 유지와 활동성을 고려하여 가벼운 보온쉘 자켓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체는 근육량이 많아 열 생산이 높지만 찬바람이 닿으면 체온 손실이 크고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는 땀 배출량도 상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하체 레이어링은 통기성과 방풍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 레이어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이어와 아우터로 구성하여 조합하며 날씨와 활동 강도에 따라 미드 레이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상체 레이어링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이어는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위가 심할 때는 추가적인 보온을 위해 베이스 레이어 위에 미드 레이어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체와 마찬가지로 플리스와 경량 패딩 바지라는 선택지가 있으며 기온과 활동 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산행에서는 방풍성과 보온성을 갖춘 소프트쉘 바지가 주로 사용되며 고어텍스 윈드스토퍼, 퍼텍스 같은 방풍 겉감과 플리스 안감을 결합해 체온 조절이 용이합니다. 바람을 막으면서도 내부 습기를 배출해 근교 산행부터 장거리 트레킹까지 다양한 활동에 적합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기모 등산 바지라 불리는 제품들이 이러한 소프트쉘 바지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온화한 기후와 짧은 산행거리로 인해 하드쉘 바지보다 소프트쉘 바지가 인기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산행 용도로는 하드쉘 바지 사용 빈도가 낮으며 히말라야 같은 험준한 고산지대나 극한의 환경에서 주로 활용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패딩 바지는 보온성이 뛰어나서 상황에 따라 미드 레이어나 아우터 레이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사냥에 필요한 레이어링 시스템과 꼭 피해야 할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어링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